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오후 1시 44분이고요. 아하, 오늘 장도 밀리네요. 어저께 미국이 좀 밀렸는데, 그 3분기 실적들이 좀 안 좋게 나왔나 봐요. 사실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아, 이거 심각하죠. 그 다음 분기 실적은 뭐 좋게 나오느냐? 지금부터 이제 피크 찍고 다음부터는 우하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뭐가 어느 게 정답인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또 주식이 어떻게 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나스닥이죠. 아, 저기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제가 어저께 저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연말이에요, 연말. 그래가지고 모임이 여기저기서 이제 모임 나오라고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 모임을 나갔다가 오늘 조금 정신이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큰 폭으로 하라 그랬어요. 요 이제 시간봉으로 보면 야, 그래가지고 한 4%까지 4%까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마이너스 4%. 레버리지 기준입니다. 근데 다 말아 올렸어요. 다 말아 올렸어요. 와, 대단하다. 제가 코스닥이 조금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반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코스닥이. 아, 그죠. 조금 하방 저항 받는 것 같고, 하방 지지 받는 것 같고, 그죠. 여기서. 음, 요게 이제 그 725예요. 725. 요 라인에서 좀 저항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 밀렸으면, 야, 그러면 저 725 깨면 700까지, 진짜 700 밑에까지 한번 슈팅 한번, 하방 슈팅 한번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전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말아 올리네요. 이 지금 요 저항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제가 그랬죠. 호재가 없어도 어떠한 뭐 이슈가 없어도 주가가 떨어지는 거, 싸지는 거, 그죠? 그 지수가 떨어지는 거, 이 자체가 호재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725 요거를 깨는지 안 깨는지 요걸 또 확인을 하면서 요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지금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한 게 이제 댓글에서 뭐 중국 제가 이제 중국 내수 시장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도 드리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주도는 어떤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하느냐. 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 내 피 같은 돈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나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방송을 켰습니다. 그러면 주도는 뭐 어저께하고 별 상관없어요. 별 상관없고 좀 특징적인 게 어제 이제 코스피가 다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코스피 조금 이제 고버스 사놓은 거 그거 정리한다 그랬는데 정리 안 했습니다. 어저께 어저께 정리 안 했어요. 5장 돼가지고 오늘 31일이고 5장 아이고 5장 돼가지고 이게 조금 패턴이 변화돼가지고 저 코스피 고버스 좀 사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좀 생각을 잘못했어요. 제가 어저께가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어제가 목요일이고 오늘이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하루를 이거를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참, 그냥 날짜만 봐도 다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요일 날 저 코스닥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오전에만 정리를 했어도. 근데 지금 보면 다시 올라가니까 쌤쌤. 그죠? 이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실수한 거죠. 그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꼬라지고. 그죠?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팔고 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서워요. 그죠? 제가 이제 그 베이스가 좀 깔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밑에. 제가 베이스가 밑에 좀 이렇게 깔려야 된다. 깔려야 된다. 이 누가 깔아야 되냐? 외국인들.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안 깔아주고 계속 슬금슬금 파는 거예요. 슬금슬금 파는 게 더 무서워요. 이제는 2600 회복하기 힘들지 않을까? 왜 선거가 가까워졌는데도 우리 장이 이 모양이고 환율이 저 모양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들 뭐 이런 거 뉴스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30조 세수 펑크한 거에 대해서 16조 원을 기관에서 갖다 쓰겠다. 그것도 외평채를 갖다 쓰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 번 의도 터지면 이제 작살 난다. 그래서 이제 고버스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코스닥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할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준비를 하고 음,
만약에 지금 이제 조금 반등의 기미가 있는데 요 반등의 기미 못 살리고 그죠? 반등의 기미를 못 살리고 이 지금 코스닥은 이제 개미들 위주로 좀 이렇게 돌아가는 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번 반등 못 살리고 주저앉는다 그러면요.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크게 주저앉을 크게 하방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 어, 그죠? 그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징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이제 나스닥에서도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실적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하방으로 만약 이게 세팅이 돼 버린다 그러면 크게 한번 터져요. 제가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게 응축돼 있어가지고 상방이나 하방이나 크게 한번 터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에너지 응축돼 있는 거예요. 어, 이게 그죠? 막 여기서 진짜 에너지가 엄청나게 응축돼 있어요. 여기 진짜 드래곤볼 에너지바가 여기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거 지금 상방으로 쏠지 하방으로 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하방으로 하여튼 쏘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은 아주 경고예요. 경고하죠. 나스닥 나스닥만 지금 레버리지 타고 있고 나스닥도 이제 조금 비중을 좀 정리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더 이상 상승할 수 있을까? 선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새는 볼벤을 잘 안 봤는데 이게 다우 볼벤이거든요. 다우 볼린저 밴드예요. 볼벤 상단 그죠? 이 쭈구리 상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우만 조정받고 S&P 500 그죠? 그 조정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나스닥 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볼벤을 볼 때 그냥 이거 저는요 차트를 굉장히 뭐 수치로 갖다 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질 않아요. 이 차트는 진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그죠?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진짜 수억 명이 이거를 쳐다보면서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는 게 이게 바로 차트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이 차트 보면서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어.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이제 과거 대비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든요, 볼벤이. 두 번째 라인, 그죠? 세 번째 거는 이게 이제 그 저항 라인이니까. 두 번째 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음봉들이 폭폭 나와요. 요럴 때, 그죠? 요럴 때 음봉 나올 때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갈 때. 이게 여기서도 이렇게 하다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가니까 힘 더 좋죠? 주저앉았다가 가니까 힘 더 좋죠, 그죠? 그죠? 이것도 주저앉아 갈 수도 있고 그냥 뚫고 나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나스닥이 지금 이슈하고 맞물렸죠. 이 볼벤 상단에 걸려 있는데 이슈, 대선 이슈라는 거에 맞물려 가지고 여기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다우가 주저앉았다는 거, 그죠? 어, 여기에 조금 걸린다. 그리고 어저께 유로스톡스가 퍽 또 주저앉았다. 이게 또 주저앉았으니까 볼벤 하단에 걸렸으니까 그 급하게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슈 때문에 또 유럽은 또 어떤 이슈 때문에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합을 봤더니 지금 심각한 사태이가 해가지고 봤더니 음, 음, 그죠. 심각한 사태다. 발이 미끄러졌다. 제가 이제 그 먼저 방송에서 좀 이게 발이 옆으로 쑥 미끄러졌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미끄러져 나왔어요. 여기서 살렸어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라도 살렸어야 되는데 그죠? 어제 음봉이 유럽 증시에는 어떠한 이정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상승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해석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베트남도 그죠? 인도도 안 좋아요. 우리나라 환율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뭐 금 가격, 은 가격 뭐 이런 거야 뭐. 아유 하이닉스가 4%가 빠지네요. 참 삼성은 2%가 올라가. 그죠? 왜 의미가 없죠.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아대는 상태에서 지금 음.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아무런 매도세가 없었다 그러면 주가 상승하는 건데. 자, 그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리고 유가가 다시 조금 반등하는데 70불 언저리 유가를 또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환율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좀 이런 거를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도는 지금 지켜보고요. 주도는 오늘 그 코스피 고퍼스를 조금 더 매집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해치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나스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 정리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가지고 나스닥은 그냥 가져가고 차라리 코스닥 빼고 코스닥은 지금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스피를 고버스를 조금 더 매집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할 거고요. 여기 댓글에 이렇게 있어요. 한 분이 이제 제 비중 조절하는 거 말씀하셨고 이제 중국 수출 비중이 낮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 말씀이 맞아요. 그죠? 중국이 뭐 아이폰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근데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제 제가 구글로 이제 검색을 한 거거든요. 2006년도에 중국 수출 비중이에요. 수출 비중. 그죠? 여기 보시면 수출 비중입니다. 수출 비중. 수출. 그죠? 요게 35%. 그리고 2019년에는 17.4%, 그 다음에 19년도, 그렇죠? 17.4%.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2019년까지만 해도 17.4%예요. 근데 19년도부터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출이 잘 안 됐으니까 뭐 이거보다 여기서 뭐 별반 차이 안 나겠죠. 그래도 가장 비중이 높았을 때가 35%예요. 그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중국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뭐 전기차도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죠? 우리가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데서 막 그 저가로 그죠? 물건들을 막 사니까 얘네들은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할 줄 아는데 경제 생태계가 다른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일례로 그 샤오미에서 만드는 이어폰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20,000원? 그죠? 굉장히 저가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굉장히 저가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저가 이 주식을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심성비보다는 가성비 위주로 어떠한 물건을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분명히 뭐 저기 그 아이폰에 딸려 나오는 그 이어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쓰는데 막 30만 원, 막 36만 원 해요. 그 아이들은 뭐 심성비니까 뭐 친구들 다 끼고 다니니까 그런 거 끼고 다니는데 저는 무선 이어폰 여지까지 3만 원 이상 되는 걸 사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저는 뭐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 같은 걸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샤오미 얘기를 왜 하냐면 10,000원, 20,000원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저가 제품이고 야 그거 소리나 제대로 나? 연결이나 제대로 돼? 그러는데 잘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샤오미 10,000원짜리 샤오미 무선 이어폰을 사지를 못합니다. 너무 고가래서.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태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수 생태계는 그 중국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물건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내수용으로 또 판매되는 물건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듭니다. 그거는 뭐 사실 수출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죠? 수출하는 품목은 중국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사지를 못해요. 그 특권층, 그죠? 특권층들만 사지 14억 인구 중에 그 뭐 그런 거 물건을 살 수 있는 인구가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듣기에는 2억 명? 2억 명이가 3억 명 정도만 그런 물건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10억 인구가 그런 물건 자체에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게 이 중국의 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수 활성화예요. 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일자리도 마련해두고 소득도 올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높은데 현대에서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다 수출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출도 되지만 내수도 되는 거예요. 그걸 살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되니까. 그죠?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에서 듣고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한 거예요. 디테일도 없어요. 그냥 구글 검색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글 검색했더니 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이해하는 것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주도는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은 그냥 투자자예요. 저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이런 쪽도 회사도 아니에요. 뭐 여의도 쪽 회사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회사예요. 어? 그렇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하려는 거는 내수 활성화다. 그러면 뭐를 하겠습니까? 그죠? 수출하는 거,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우리 인민들, 중국 인민들의 생활을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이번에 그 일본 신임 총리가 그랬잖아요. 이거 자민당 그 참패하고 나서 뉴스에 나왔는데, 누구야? 아, 이름을 또 안 썼네. 아이씨, 뭐 이름이 뭐지? 이스키인가? 이스키인가? 저 새끼인가? 이 새끼인가? 뭐. 하여튼 그 일본 신임 총리가, 그죠? 그 얘기했어요. 일본 최저 뭐죠? 최저임금을 40% 상향시키겠다. 이 멘트를 날렸습니다. 날려놨죠? 일본에서. 그죠?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40%를 상승시키겠다 그러면 다 죽는다 그럴걸요?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니, 월급을 많이 받아야지 쓰는 씀씀이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내수 활성화예요. 그게 쉽게 해가지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려 그러면 월급을 많이 주고 그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낮춰가지고, 부동산 뭐 집 살 때 저기 뭐야 그 대출 많이 받게 하지 않아가지고 이자 비용으로 은행에다가 갖다 퍼주는 이자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쓰라는 거죠. 소비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게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저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저축 안 해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도 잘 살아요. 소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장 큰 소비 시장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딸랑 3억 5천, 3억 5천만 명이 엄청난 소비를 일으키고 있는 게 그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만약에 저 10억, 14억 인구가 미국처럼 소비를 한다 그러면 지구 망하는 거죠. 그죠? 지구 망하는 거예요. 원자재 뭐 조달 못 합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사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미국이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중국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감당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중국을 작살낸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있다. 그렇다. 그리고 여기 뭐 답변이 되시는 문제. 이분 말씀도 맞아요. 이분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 말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들어오는 정보가 다른 거죠. 그죠? 저는 이제 어떠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사안이 이렇게 해지고 어? A라는 사안이 있다 그러면 요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면 요거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야, 희한한데? 그러면 좀 다른 쪽으로 또 알아봐요. 그죠? 크로스 체크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얘는 이런 얘기하고 얘는 이런 얘기를 하고 1번은 이런 얘기하고 2번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요에서 왜 괴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요. 그러면 요걸 또 공부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또 있어. 그죠? 그게 바로 검색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만 몇 번 한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또 얘기를 해줘요. 구글링을 해도 되고 구글에서 또 얘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스스로가 어떠한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 어떤 유튜브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 주돈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부분에서는 맞고 어느 부분에서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요거 관심 있는데 요거 이용해서 내가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돈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죠? 제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내수 비중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요. 진짜 중국 학자가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또 반문해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그죠? 굉장히 우리는 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는 정보를 굉장히 늦게 받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여기서도, 뭐야, 뭐지? 응? 어디 갔지? 요런 거 있잖아요. 고객익 탁금, 그죠? 뭐 신용융자. 지금 31일인데 29일 거밖에 안 보여줘요. 이거래일이 지나야지 보여준다는 거야, 우리한테. 그것도 저녁 6시 이후에. 그죠? 이런 비대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빨리빨리 보여줘야지.
그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얼마나 사는지 우리한테는 또 얘기를 안 해줘. 어. 장 끝나고 정산해서 보여준대.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거를 바로 잡아야죠. 그죠? 맨날 금투스에 그런 것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주돈이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뭔지. 우리한테도 제대로 된 정보를 달라. 그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중 조절. 아, 이거, 이 비중 조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중 조절이. 비중 조절을 어떻게 주돈을 하느냐. 제가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던 거였어요. 비중 조절은. 돈 있어요, 돈이. 제가. 만약 이제, 한,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현재 투자되는 액수, 1번. 이게 뭐,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저는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장이 희미한데, 저 주돈이 원래 차트쟁이가 아니라 뉴스쟁이에요, 뉴스. 뉴스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 그 뉴스가 어떤 파급력이 일어날지, 그런 거를 좀 고민하고, 제가 예전에 이 방송, 초창기 제 방송 보시면요, 그 플로어 차트 가지고 뉴스 정리하면서 그 방송을 했었어요. 플로어 차트 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래,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잘 안 보시고, 차트 가지고 설명해 줄 때는 이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플로어 차트 가지고 뉴스 설명해 주고, 그게 더 중요한데? 근데 그거 가질 때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어려우신가 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플로우 차트는 안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보다는 조금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보를 입수하는 시간이 늦어져요. 자꾸 이제 유튜브 보다가 꾸벅꾸벅 졸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간편화 시키려고 될 수 있으면 간편화 시키려고.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주식한 지 25년 다 돼가니까 저 나름대로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하우가 접목돼 있어가지고 가지고 간편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는 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처음에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이런 처음에 여기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번 1,000만 원. 이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스라든지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슈라든지 뭐 AI 그 어떠한 뭐 그런 게 막 뻥 터질 것 같다든지 어디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다든지 워렌 버핏이 주식을 사들인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다 이걸 말 쉽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레버리지에 다 샀어요. 제가 이제 투자하는 게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이니까 이 레버리지에 다 샀어요. 진짜 전 세계가 우상향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투자해야죠. 2번. 2번. 이때 투자되는 거예요. 완벽하다. 뉴스도 완벽하다. 차트도 완벽하다 할 때 또 1,000만 원 또 투자하는 거예요. 어. 그죠? 응. 근데 우리 기억나십니까? 2020년도 11월 달부터 주가 우상향으로 뻥 터진 거. 그죠? 막 너도 나도 이제 내 주위에 보면 주위 사람들이 막 저기 부모님 끌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통장 개설해가지고 주식 사라고 삼성전자 사라고 무슨 주식 사라고 그죠? 그때 이제 그 저기 카카오 밈도 붙어가지고 그죠? 그죠? 막 카카오 사라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젊은 사람들. 그 어떤 할아버지가 삼성전자 대리점 가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달라고 사라고 그런 에피소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3번이 들어가죠. 그죠? 또 1,000만 원. 그죠? 요때 여기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4번, 5번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죠. 요거는 제가 1번 자금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주식 계좌 있는 거. 요거는 이건 주식 계좌. 이거는 통장. 절대 건드리지 않죠. 통장에 있는 건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제가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손실 나지 않는 거. 그죠? 이번 달에 손실 나지 않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이거 만화님 작품이에요. 만화님. 우리 만화님 작품. 이거 땡기려고 그러면 진짜 밤새도록 엄청나게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집사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집사람도 느낄 정도로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주식해 다 돈 벌었대 할 정도 되면 우리 만화님 자금이 터져 나옵니다. 이 전에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내 거 좀 투자해 달라고. 만화님 자금. 그죠? 요게 뭐냐? 대출이요. 무슨 대출?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얼마 안 돼요. 마이너스 통장. 그래도 지금 제가 유지하고 있는 게 3천만 원짜리 하나하고 5천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거 쓰질 않아도 그 또 안 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돈 있을 때 거기서 조금 뺐다 썼다 계속 해요. 약간 마이너스를 만들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안 쓰더라도 이자를 조금 물더라도. 왜? 나중에 이거 개설해가지고 하기도 힘들어요. 한번 한다 그러면. 근데 요새는 은행에서 이거 한도 늘리라고 난리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신용 좋은 사람들한테 대출만 해줘요. 신용 안 좋은 사람들한테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한테 연락 오고 나서 야 경기 엄청 안 좋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이거 더 늘려도 된다고. 한도 더 늘려도 된다고. 그 다음에 5번이 뭐냐? 대출이요. 보험대출. 연금보험, 뭐 종신보험 있죠. 보험대출. 그죠? 이것까지 다 땡겨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거진 이거라든지 먼저 번에 2000년 11월 달에는 여기까지 땡겼어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거 준비하는데 장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는데 끝나버려가지고 여기까지 땡겨 쓰고 거진 안 써요. 여기까지도 안 쓰고 여기까지는 이제 마나님이 알아가지고 주식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돈 내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쓰는데 여기도 거진 안 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는 쓰는데 요거 쓸 이유가 없죠. 그죠? 요거 쓸 이유가 없죠. 지금. 그죠? 지금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고 지금 언론이라든지 뉴스상에서 지금 앞으로 2025년도가 주가가 상승기냐 아니냐를 판단했을 때 아니라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니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죠? 내 통장에 현찰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식해가지고 돈을 딸 수가 없어요. 여유 자금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이제 그 나스닥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제 나스닥에 투자하잖아요. 여기 투자하는 게 투자할 돈이 만약 한 1,000만 원이다. 그죠?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주 그냥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할 때 접목돼 가지고 진짜 어떠한 그 두 번째, 세 번째 자금이 땡겨 올 때 이 뉴스가 접목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뉴스 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차트만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제 쓰는 건데 요 나스닥 이거 어떻게 투자하냐면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야, 이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 이제 고점일 것 같다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돈이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멍청한 게 주돈이야. 그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멍청하고 제일 호구예요. 그거를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게 백발백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까먹어.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죠? 내가 주식만 사면 다 오를 것 같아. 그러다가 패가망신하는 건데.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낯싸. 이제 시간봉을 봐요. 시간봉을 봐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올라섰네. 그러면 요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한번 사보는 거죠. 그죠? 요럴 때 한 100만 원, 200만 원 레버리지 한번 사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빠지면 또 그냥 정리하고. 그죠? 근데 수수료에서 또 올라가네? 올라가네? 이렇게 올라가네? 야, 이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또 한 100만 원 또 사보고. 그죠? 한 100만 원 또 사보는 거예요. 좀 자신 있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사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일봉을 딱 봤는데 요 지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나왔네? 뚫고 나왔네? 야, 그거 한 3분의 1 정도 사봐.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보통 천 단위로 이 심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가격대 심리가, 지수 심리가. 만약 여기가 한 1300. 아니구나. 1300이 아니라 13,000이구나. 잘못했네. 여기서 13,000. 요 가격대잖아요. 그죠? 여기서 좀 지지를 13,000원에 땅인데 13,000원에 지지를 받았네. 여기 지지 받고 있네. 요거 한 100만 원 사보는 거예요. 그죠? 100만 원? 아니면 고버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고버스를 지지 받네. 그러면 저 좀 비중을 줄이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3,000원을 뚫고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오네. 그러면 여기 한 레버리지 한 100만 원 사보는 거고. 이런 방법이에요. 요게 차트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일봉인데. 그러면 벌써 시간봉에서 벌써 태가 나겠죠. 빠지는 게. 그죠? 그리고 하루에 여기 보시면 이게 한 2% 3%짜리 음봉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죠? 2%. 요게 2%짜리 음봉, 3%짜리 음봉이 있고요. 이렇게 빠져. 2%짜리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 한 70% 정도 사놨다. 올라갈 때. 근데 이 정도 올라갔으면 벌써 100%다 투자가 됐겠죠. 그죠? 이 정도 올랐으면 벌써 여기서 100% 투자가 다 됐을 거예요. 이게 일봉이니까. 투자가 다 돼가지고, 딱 그러면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정리해보고. 나스닥 마삼 뜨면 무조건 도망가는 거 아시죠? 그럼 마삼 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정리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상승하네? 뭐 2평 했네? 뭐 시간 2평에서 또 이제 어떠한 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투자해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전체 자산, 내가 이제 주식으로 때려 박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왜 빚까지 내서 투자하냐? 아니, 우리가 이거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예요. 여기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레버리지. 어. 빚내서 하는 거예요. 지렛대 빚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 자산보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보다 더 큰 자산에 위험도가 더 높게 그리고 더 세게 하는 게 레버리지잖아요. 대출 받아 하는 것도 레버리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무서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할 때 대신에 수익이 확실해야죠. 그러니까 확실한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뻥 쏘는 거고 내 자산은 내가 아무리 레버리지 투자한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어떠한 주식을 산다? 제가 주식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죠.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이라는 게 딱히 뭐라 그럴까? 음, 어떠한 설명보다 감이 있어요. 감이. 야, 이거 아닌데라는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중이 이렇게 조금 제가 이제 변화가 될 때 그때 이제 방송을 좀 해드리는 거고 어떤 분이 주돈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한다? 돈을 번다? 돈을 못 버실 거예요. 어, 못 버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게 막 이렇게 나스닥처럼 이렇게 뻗쳐나가 여기서 내가 주식 사가지고 뻗쳐나간다고 하면 돈 벌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계속 움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날아가거든요. 그죠? 근데 주돈이 이 방송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돈을 같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천억 미만의 어떠한 개별주 가지고 여러분들 호도해가지고 이렇게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미리 선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송해서 그 주식 천억 주식이니까 그냥 한 2, 300명만 그냥 쭉 사들이면 주가 쑥 올라가면 그때 내가 팔고 이런 그 사기 방송이 아니잖아요. 종합 주가 지수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잘하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돈이 연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구를 해가지고 뭐 주돈은 이거 방송한다 그래가지고 음, 뭐, 뭐 돈을 번다든지 이런 거보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버릇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생각한 거를 내일 가면 까먹고 내일 또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늘 있었던 거를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다음날 이거 어떡하지 고민될 때 어저께 녹음한 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식을 이만큼을 샀는데 레버리지를 이만큼을 샀는데 지금 장이 흔들린다 그래서 팔면 안 되지? 이런 제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녹음을 하던 거를 이제 유튜브로 접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방송이 주돈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저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주돈이 얘기한 거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방향성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돈을 버는 거니까. 그죠? 레버리지 고퍼스. 그래서 좀 수익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어. 제가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이 분명히 그 돈은 100% 가용을 해도 돼요. 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해도 되는데 그 이외에 급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의 액수의 통장이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야지 확실할 때, 그죠? 막 난리 났을 때, 미국에서 민 붙었다 그랬을 때, 우리 그냥 이유 없이 외국인들이 막 선물 10,000개 막 사들이고 그냥 현물 5천억 막 사들이고 막 이틀 연속 막 사들이고 그랬을 때, 만약 이런 지점이겠죠?
그냥 그 막 들어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 두 번째 통장에 넣고 그냥 때려 박는 겁니다. 그때. 오버슈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 싹 난다 그러면, 그죠? 수익 싹 난다 그러면 언젠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팔 시기로는 모르잖아. 뭐 이평이 깨진다든지. 그래서 볼벤을 보는 거예요. 음? 볼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그죠? 나스닥 볼벤 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 저항돼가지고 뭐 이럴 때. 막 이럴 내가 쉽게 해가지고 여기서 주식 매집해가지고 여기서 주식 매집 끝났는데 막 뉴스가 떴어. 그죠? 뉴스가 떠가지고 이거 막 뜰 때 여기에 오버슈팅 들어간 거예요. 오버슈팅. 그죠? 통장에 있는 거 다 넣은 거예요. 어? 마누라돈까지는 못 넣겠죠. 이 정도 가지고는. 넣은 거예요. 막 올라가. 그죠? 막 올라가. 여기서 빠질 것 같아. 그럼 오버씩 난 거를 일단 다 정리해. 그죠?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났잖아요. 그지? 이런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추세 따라 다시 가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거 오버슈팅 두 번째 통장 들어가는 것도 한 방에 그냥 제가 이제 뭐 한 방에 그냥 때려 넣어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단계적. 그죠? 단계적으로 탁탁탁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만약 여기서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2평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100만 원 들어가고 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여기서 매집이 끝났다. 그래서 싹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어떠한 밈이 터졌다. 그러면 요것도 여기서 또 100만 원. 이거 뭐, 야, 이거 확실한데, 야, 이거 진짜 뜰 것 같은데, 뉴스 확실한데, 그러면 한 500만 원 딱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 늘리는 거죠. 그다가 여기 음봉 하나 크게 떴어요. 그러면, 야, 이거 불안한데? 일단 정리. 그래가지고, 한 뭐, 4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 정도 그냥 확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평균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죠? 또 나머지 가지고 또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비중 조절을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게 액수가 적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뭐 사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돈이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 돈을 어느 식으로 내가 딸랑 전 재산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거 진짜로. 어. 그죠? 전 재산이 300만 원이면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이 1억인데 나 3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해? 그럼 분할 매수 할 필요 없죠. 액수가 너무 적은 거지. 그죠? 그래도 분할 매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분할 매도를 하면 수익률이 조금 적게 느껴져요. 한 번에 샀다가, 그죠? 여기 한 번에 100% 투입했다가 여기서 딱 팔면 야,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분할 매도 하면 수익률이 갭이 작아져요. 근데 이만큼 수익률 나는 게 생각보다 크게 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월 3%의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월 3%. 월 3%. 월 3%가 복리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이거는 과거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게 말씀드릴까?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월 3%씩의 복리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 10년이면 120개월이잖아요. 120개월 동안 3%씩 복리로 매 한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액수가 얼마냐면 3억 4천이요. 3억 4천. 1000만 원이 3억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위대함이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한 달로 끊으면 하루하루가 아니라 한 달로 끊으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수익이 커요. 그리고 어떤 달은 또 손실이 나는데 생각보다 손실이 적어요. 그게 분할 매도의 힘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아이고 40분 됐네. 40분이면 지금까지 방송을 듣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장은 좀 어렵고요. 저는 뭐 나스닥 계속 유지하고 뭐 오늘 저녁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선거 때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저 나스닥은 고민을 해보고 고버스는 해지 차원에서라도 조금 아니 고버스가 아니죠. 저기 코스피는 해지 차원에서라도 조금 고버스를 조금 더 매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켜봐야 돼요. 쉽게 해가지고 선거 끝나기 전에 레버리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온다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레버리지 한번 배팅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근데 또 코스닥도 750 뚫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저항대가 다 형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 이것만 좀 인지를 하시고 투자하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쉬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